보시는 화면은 이제 앞에 한번 말씀드렸는 것처럼 기본적인 전체적인 어떤 우리나라 지세에 따라서 이런 전란이라든지 또는 뭐 병마라든지 뭐 전쟁, 뭐 그다음에 기근 이런 삼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삼재로부터 피할 수 있는 땅이 있다. 이래갖고 뭐 도참이라든지 이런 풍수서에서 전해오는 정감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감록에 따라서 이 선조분들이 10군데 좋은 자리를 이렇게 정해갖고 지금도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이 정감록 순서에 따라서 좋게 나타나고 있는 이 정감록의 어떤 비결지 또는 승지라는 데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정감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가까운 미래 이렇게 천지지변이 일어나면 인류는 멸망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인류가 멸망하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산수가 좋고 수려한 데는 이 십승지라는 게 있어가고요. 이 천지개벽을 피하게 될 좋은 자리가 10군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10군데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는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십승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막 한 60권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60권 정도 나타나고 있는 책에 구체적으로 좀 더 지명을 확실하게 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 몇 권 있는 책에서조차도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무슨 면 내지는 무슨 읍 뭐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어갖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확인해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책하고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들을 뽑아내서 확인해 보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주로 같은 구조의 또는 같은 지명이 많이 나타나는 책들이 있고요. 아니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영주 쪽에 있는 풍기 이런 데서는 이 도참서인 이런 십승지 관련 책들이 한 10군데나 무려 이렇게 10군데나 11군데 이상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합천가야라는 데는 한 10군데 정도. 그리고 마곡사가 있는 공주는 10군데. 마찬가지로 안동이라는 정확한 지명은 상세하게 좀 거론되지는 않지만 여기도 10군데. 그리고 예천 7. 그 다음에 운봉도 무려 뭐 한 7권의 책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보은도 한 6군데. 보은하고는 지금 요번에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 보은하고 지금 이 상주라는 상주시하고 지금 행정구역이 갈려지는 바람에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보은이 예전에는 상주목에 속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행정구역으로 보면 이 보은은 상주로 보셔야 되는 게 조금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상북도의 이 경자의 경하고 경주의 경자하고 이 상해, 이 상주를 나타내고 있는 상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상주목이 어마어마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은보다는 훨씬 상주 쪽에 가깝게 보시면 훨씬 더 타당성 있는 그런 지역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뭐 대체로 보신 것처럼 한 5군데 거의 이렇게 동일돼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아주 적게 나타나는 지역은 이렇게 단양이나 영주 쪽에는 뭐 불과 이 도참서의 한 권 정도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 이런 특색을 나타내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백두대간에서부터 출발해갖고 지리산으로 가는 이 백두대간상에 이런 좋다는 십승지의 마을들이 한 3개, 4개 정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좀 멀리 가갖고 공주라든지 또는 바다를 보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는 뭐 변산 이런 데도 한두 군데씩 나타나는데 대략적으로는 다 이 백두대간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두대간상에 나타나고 있는 십승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승지에 나타나고 있는 마을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공통적인 특징들은 우리가 이 풍수라는 걸 통해 갖고 선조님들이 주로 집을 입지한다든지 또는 다른 마을들을 만들 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하고 똑같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이렇게 전차 구간 이런 모습으로 이 십승지에서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전차 구간 많이 들어보시는 용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은 낮고 뒤는 높다는 전조후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배산임수. 그러면 이 십승지라는 마을 자체가 이 삼재라는 전란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피해갖고 숨어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이 전차후관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고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주 마을들 자체는 백두대간이란 이런 데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의 큰 줄기 자체에서는 바로 붙어서 있는 경우들은 특이하게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백두대간 상에 내려가 있는 산줄기에서 그나마 조금 벗어나고 있는 정맥을 조금 타고 간다든지 또는 그대로 이런 지맥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을들이 생기게 되는데 대체로 좀 큰 마을도 있고 좀 작은 마을도 있고 그러면 오늘 보여드릴 주 마을들은 대체적으로 크게 열려 있는 그러면 이런 지리 쪽에서 보면 분지라고 얘기합니다. 분지형을 갖추고 있는 마을들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요소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이 십승지의 마을의 공통 분모가 분지형 마을이었습니다. 이렇게 분지형 마을.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나타나고 있는 마을들은 뭐 계곡형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수에서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동서남북 또는 좌청룡 우백호 전주자 후연북한 이 사신사 이 사신사에서도 관여하지 않는 또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분이 우리는 방향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갖고 이 십승지 마을에서도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산의 기운을 따라서 그대로 그냥 내려온 대로 앞을 보는 그런 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남향이 아니고 내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북향으로 만약에 산 기운이 내려오고 있는 게 남서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그냥 남서향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갖고 이 공통적인 특징 자체에서도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공통적인 특징이 보시면 향에 관계없이 지세 이렇게 잘 적응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응한 마을로 이해를 하시면 이 선조님들이 특이하게 굳이 내가 일조권이라든지 또는 다른 조망을 위해서 억지로 남양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일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십승지 마을에서도 대표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마을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이 십승지 마을에 대해서 풍수적으로 보면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 십승지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또는 보통 이 풍수 공부한다는 사람들 또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1번이 인삼이 유명한 풍기 금계 마을이라는 데입니다. 라고 지금 위성 사진으로 지금 잡아놓은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풍기읍이라는 글씨가 보이고요. 산 지세는 뒤쪽에 있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산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산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 산이 백두대간이라는 산줄기입니다. 이 백두대간이라는 큰 산줄기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산줄기가 지금 이렇게 우리 풍수에 쓰여가고 있는 좌절루코 또는 위행룡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 여기 내려오면 이 기온은 다시 거의 정남향에 가깝게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측용 벽과를 지금 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금 더 뒤쪽에 있는 산줄기가 지금 이렇게 위성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림상에서도 벌써 우리 풍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좌청룡 우백호라든지 또는 안쪽에 약간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약간 불록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갖고 이런 위성 사진을 통해서라도 앞에서 배우셨는 지도 읽기 이걸 잘 하시면 좋은 자리를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풍수에서 좋은 산줄기가 나타나면 앞에 넓은 뜰이 있는지 명당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용산골지라는 쪽에서 앞에 내려다 보이는 이렇게 금강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풍기읍사무소 있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아주 넓은 뜰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런 위성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뭐 좌청룡 우백호, 전주자 후연부 이런 사신사 위세를 그대로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뒤로는 큰 산이 버티고 있어갖고 이런 도참이라든지 또는 이 풍수를 읽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좋은 자리구나, 이런 기운을 많이 느끼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이런 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십승지에서 이야기하는 자리는 좀 더 이렇게 안쪽으로 산으로 이렇게 숨었는, 그러면 앞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전차 후관의 모습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간 자리에 이렇게 좁게 돼 있어갖고 바깥에서 보면 마치 안에는 마을도 없는 거죠.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전란이라든지 또는 기근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자리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위성에서 보셨는 사진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시니까 안에 있는 제가 X표로 있는 자리가 마치 농토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이 마을에 들어가는 사람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형도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는 지형도를 가지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풍기읍에 관련되는 지형도의 모습입니다. 지형도도 25,000분의 1 지형도인데도 지금 아주 복잡하게 되네요. 화면상으로는 아마 뒤에 쪽이 좀 나타내기 힘든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마을은 용천골이니까 이쪽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특이하게 지금 십승지라고 꼽고 있는 중에 증거로 되고 있는 게요. 지금 지형도상에서 지금 제가 네모로 치고 있는 금계발 이거를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고문원 고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풍수책에서 또는 이 정감록에서 밝히고 있는 게 이 금계바위 또는 차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차암 아래 동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지형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차암바위 또는 이 금계바위 밑에가 십승지 중에 하나로 대부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실제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금계중학교에서 이 금계마을 용천골로 들어가면서 지금 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눈이 마침 많이 와갖고 보시는 산새들이 모양들이 확연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뒤쪽에 이제 주 지키고 있는 소조봉 산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보는 모양은 앞에 산 용에 대해서 배우실 때처럼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리고 마치 삼각형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산은 목산에 해당되는 거죠. 목산에 해당되고 산의 기호는 주로 분장가 내지는 학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 밑에 있는 이런 사립학교, 풍기 쪽에 있는 이런 학교들은 다 사학재단이고요. 그리고 좀 더 일찍, 남보다는 일찍 학교를 만들어갖고 자녀분들 이렇게 육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피날 피해서 돌아왔는 사람들은 이쪽 이남 사람들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감록을 신봉을 해갖고 좋은 자리를 찾아서 내려왔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북에서 처음 제거했는 인삼.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 풍기가 인삼이 유명한데 이 풍기가 인삼이 유명한 것도 다 위쪽에 있는 개성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풍기를 가지고 인삼을 가지고 내려서 재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인견 이런 직물들도 다 그때 가지고 내려서 아직까지도 아주 성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산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모양을 보면 지금 이 목산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좀 복잡한 어려운 말로 탐낭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탐낭성이 가지고 있는 산세가 지금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좌총룡이 이렇게 한 바퀴 쫙. 그러면 마치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지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탐낭성의 목의 형태를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이런 지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세를 취하고 있는 산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줘갖고 무슨 형 이렇게 할 때는 이 목산에 나타나는 이런 산형 이름을 가지고요 사람으로 비유할 때는 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이니까
반듯하게 그래갖고 귀인 단자형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금계 마을이 말 그대로 마치 하늘의 닭, 천개라는 그런 뜻을 띠고 있어갖고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바꿔서 얘기하면 금계포란형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첫 번째 십승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십승지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조한산이라고 했는데 이 조한산의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산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뒤쪽에 농지들이 지금 과수원이나 충분히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는 이제 지금 많은 집들은 많이 안 남아 있고요. 일부 몇 집들만 지금 살고 계시고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이렇게 청룡줄기나 멀리 있는 바깥에서 왔는 이렇게 외청룡까지 그 다음에 안쪽으로 짧게는 내백호들이 지금 겹겹이 있어갖고 멀리 지금 눈이 온 상태라 갖고 멀리는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로 지금 아주 겹겹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바깥에도 잘 안 보이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서는 그나마 눈이 왔으니까 안에 뭔가 모습이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눈이 안 왔을 때는 바깥에서는 절대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이 십승지의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이 십승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계마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용천리 마을의 이 풍수에서 이야기할 때는 조한산이 일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정된 평지에 농경지가 확실하게 많이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은 교통도 또 편리해갖고 평상시에도 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향 자체도 잘 내려가고 그대로 소백산의 줄기를 받아서 그냥 남향으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힐링이라든지 또는 웰빙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아주 살만한 지역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십승지를 한번 보시면요.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십승지는 여기서 좀 더 떨어졌는 행정지명으로는 봉화라고 얘기하는 옛날 지명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안동이 주 무대였기 때문에 안동을 기준으로 이쪽 봉화 쪽을 이 화산이라고 읽었는데 화산, 소령, 고기라고 이 고문원을 찾아보면 고문원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역이 여기가 춘향이라는 데입니다. 춘향. 그러면 이 일대가 다 춘향 면에 해당합니다. 봉화 안에서도 아주 꼴짜기로 한참 들어가갖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춘향 면. 이 춘향이란 말은 이 소나무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들어오고 보니까 자기네 나라에 있는 소나무보다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소나무가 월등히 좋고 그 다음에 냄새도 좋고 생육 조건도 좋고 나무 자체도 워낙 견고하고 이래서 이 강원도라든지 또는 경상북도 북부 쪽에 있는 소나무들을 이 춘향에 있는 춘향역을 통해서 많이 벌목, 막 남보를 해갖고 가는 바람에 이 춘향이 유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소나무 이름이 나중에는 그냥 춘향목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 춘향목이라는 것은 다른 나무가 아니고요. 이 좋은 적송, 주로 붉은 기운을 많이 띠고 있는 소나무를 춘향목이라고 하는데 이 춘향에서 워낙 벌목을 많이 하는 바람에 생겨진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춘향이 이 십승지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주 협곡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인공 사진을 통해서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마치 떡시루처럼 생겼다는 이 시루봉을 통해서 지금 마을로 산줄기가 바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뒤에 산도 멀리 백두대간을 이어주고 있는 이 구룡산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룡산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루봉으로. 그러면 이 구룡산은 태백산에서 이렇게 내려와갖고 구룡산으로. 그 다음에 이 구룡산이 쭉 내려가면 아까 소백산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리에서 한 줄기가 지금 이렇게 시루봉으로. 그럼 이 시루봉에서 내려온 줄기가 지금 이 춘향으로 들어가면서 우백호, 그 다음에 좌청룡들이 지금 이렇게 겹으로 싸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안쪽에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작은 촌락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는 전혀 뭐 마을이 없는 산골짜기처럼 이게 첩첩이 쌓여 있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그나마 살 수 있는 터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바깥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형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